이번에 읽은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썼고요. 이게 책이 190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된 책인데 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엄청 유명해요. 아마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책인 것 같아요. 저도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번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진짜 절대 가볍지가 않았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모든 인류의 존재론적 사랑이랄까?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신앙에서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우리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나르시시스트라든지 뭐 마조히즘 아니면 세디즘 뭐 이런 것까지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성적인 그런 결합,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진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해를 절반도 못한, 절반이 뭐야, 한 20%도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이해를 하나도 못했고 2회 독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읽은 걸로 만족을 하고 책장에 꽂아놓고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찮지만 무식한 제가 느낀 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일단 이 책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인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기술을 익힐 때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자가 보기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거에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또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그 조수인 라이너 풍크 박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뭔가를 잘 하려면 그만큼 잘 알아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하려는 욕심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을 갈구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와 고독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동물으로서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랑을 함으로써 다른 개체와 합의를 이룸으로써 그 분리와 그 고독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조금 방향이 어긋나거나 이러면 거기서 이제 가학성 음란증이나 뭐 피학성 음란증 아니면 나르시시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마조히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나르시시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해는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모성애랑 부성애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책을 읽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 부성애랑 모성애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타인, 이성을 사랑하는 성애랑 무엇이 다른지, 진짜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읽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올바른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많이, 그런 걸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약간 저급의 사랑을 추구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이유, 분리와 고독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랑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진짜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의 사랑에 대해서 프롬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결국 동물인데 한낱 인간이 이 이상적인 사랑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성인군자가 오더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부성애랑 모성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지금의 이런 성격, 이런 자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잘못된 그 성적 도취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비이기적인 모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이기적이라는 거는 진짜 남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마냥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때는 오히려 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친 영향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비이기적인 모성애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견을 프롬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랬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거는 이 프롬이 프로이트 학파랑 완전 반대되는 대립되는 의견을 낸다고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모든 게 성욕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사랑이 부족한 것은, 만족감이 부족한 것은 성적인 지식과 기교가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프롬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프롬은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불만족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하면은 당연히 성적 만족이 따라온다는 식으로 약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경험에 의해 성적 사랑이 최대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 성적 사랑이 사실상 그의 모든 행복의 원형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적 관계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생식적 에로티시즘을 자기 삶의 핵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문장이 되게 뭐라 그럴까 엄청 길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선 프롬은 바로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냥 임상적으로 봐도 그건 맞지 않다. 에로티시즘적 그런 사랑에 중독된 사람은 정신적으로 절대 건강하지 않다. 신경병적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으로만 그쪽으로만 치우친 사람은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 정신 집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정신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그냥 반쯤은 자고 있고 반쯤은 깨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인간관계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몰입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 얘기를 이 에리 프롬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몰입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황농문 교수님은 그 몰입이 주는 일에서의 그 몰입이 주는 장점과 그게 우리 건강에 주는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면 에리 프롬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집중해서 해야 한다. 그냥 모든 면에서 다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해야 된다. 그 표현만 다르지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리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었는데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조금 몇 가지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음울한 친구들도 피해야 한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막 비판하는 게 요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진짜 반쯤 다 죽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는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혼자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은 위로가 돼요. 이 말이. 그냥 혼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위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좀 공감을 하면서도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내용이 어렵고 깊어서 솔직히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를 한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잘 쓰여진 멋진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수준을 벗어난 책.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만 감사합니다.